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뭐 없고 말씀드렸지만은 만기일 전까지는 금융투자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때까지의 어려움은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이제 또 문을 열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열린 동안 많이 빠졌다. 예. 이런 인식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회복은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주변 상황 자체는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통계상으로 1월에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좋았다고 해서 1월 효과라는 명칭은 있는데 이게 통계성 유의성이 있는 것인가, 통계적으로 이 의미를 부여할 만큼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브리핑을 했었는데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혹시 그래프 준비된 게 있을까요? 준비가 됐군요. 예, 보시면 그 2012년부터 2019년의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로만 봤을 때 1월에 1.9% 수익률로 다른 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계열을 넓혀서 2000년부터 계산을 들어가면 0.49%를 이제 수익률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산 시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기관이 연말 배당 연계 매수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물량 청산이 뭐 거세게 나오곤 했었는데 그런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는가? 이것도 녹록지 않다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상 뭐 경기도 실적도 모두 악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1월 효과는 있었다는 통계는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계열 쫙 늘려서 계산을 했을 때 코스닥 지수가 이제 회색 라인인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확실히 이제 높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월보다 좋았다는 것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플레이나 이제 종목 장세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까 뭐 그림 보여주셨지만 사실 월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1월 달이고 2000년까지 시계열을 넓힐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연말 수급이 배당 매수 차익 연계, 그리고 이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또 대주주 연계된 매도, 이 물량이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는 채 10년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넓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그럼 왜 빠지냐? 작년 말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배당 매수 차익 잔고로 연계된 증권, 즉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계산을 그대로 해서 연초까지 그 물량은 배당락 이후에 그대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매수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은 개인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개인들의 절대적인 체력 자체가 매우 약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좌당 잔고 금액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계적인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량들 결국은 12월 한 20일부터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나가는 시기, 이 시기를 좀 주가 반등의 타이밍으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게 코인 수급이 좀 풀리게 될까요? 뭐 시기적으로 뭐 저희가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더한 숫자만큼 다 빠져나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물량이? 지금 제가 이제 어제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 7천억 이상의 잔고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나가는 시기고 우리가 예. 이제 그 물량이 언제 나가는 시기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만기일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미국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유, 예, 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사실은 펀더멘탈도 펀더멘털이지만 센티멘트가 너무 약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심리 자체가 그리고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엎을 만한 뭔가 큰 거, 센 거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하나하나 다른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오늘 좀 손발이 안 맞네요. 예,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미래 먹거리가 로봇이 될 거라는 것은 뭐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뭐 공장도 뭐 서비스 쪽도 식당도 뭐 로봇들의 수요는 올라갑니다. 임금 상승률을 또 해지할 수 있는 쪽이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산업용 로봇 이렇게 이제 색깔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320억 달러였습니다. 그 전년보다 33%고 이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기준으로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을 봤을 때는 아직 뭐 미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로봇 육성안을 가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근데 이 종목이 강했고 장 초반에 분위기 좋을 때는 로봇 테마가 괜찮았는데 네. 좀 시장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 로봇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속도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방향성은 맞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요국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결국 지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 뒷단에 놓여져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인력적인 구조를 단기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12대 국가 주요 기술 쪽에 로봇, 첨단 로봇 쪽을 포함을 시키면서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로봇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이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첫째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이 차별화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혹은 삼자 배정 들어갔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과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사례를 보면은 예.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죠. 예, 좋지 솔직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집중화 전략을 좀 표현하고 있는 작년 네. 초에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부를 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주보다는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제가 들고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카이스트 랩에서 좀 분사를 한 슈보 랩에서 분사를 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핵심 부품을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의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벌 수 있느냐. 지금 올해도 사실은 예상
영업이익 흑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라인업 자체를 예전 이족 보행이라든지 단순 로봇에서 4족이나 협동 로봇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해외 쪽 수출까지 이번에는 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이제 3자 배정 그리고 지분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유입되는 현금을 바탕으로 어떠한 투자 요인을 가져가고 어떻게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여지를 남겨두셨는데 투자를 한다면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상황이고 최근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 급등주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 약간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로봇주 중에서라고 한다면은 과거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SPG라는 기업과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로봇 쪽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개의 예. 기업 정도는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로봇주가 좋다,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종목을 고른다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로봇 쪽 좋아합니다. 좋아요. 괜찮아 하는데 예.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에게 좀 비호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투자를 좀 꺼리는 것이지. 예.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하는 산업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로봇주는 당연히 그쪽에 속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관점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덜컹거릴 때마다 이제 관심이 필요할 때 로봇을 본다면 두 종목에 추려 주셨고요. 로봇 산업 성장에는 이견이 없다. 이 내용으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거 브리핑하면서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유럽 증시 안에서 자동차, 부품, 뭐 전기차 다 급반등했는데 네. 이것만 아니었어도 우리 시장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인도량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오늘 간밤 새벽에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뭐 그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제시를 했었던 목표치가 50% 성장이었으니까 이게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치였습니다. 근데 네. 그걸 밑돌아서 한 40% 정도 됐거든요. 자, 이제 기대에 못 미친 인도량 이렇게 헤드라인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분기 기준 인도량이 40만 대를 넘은 게 처음입니다. 예.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42에서 43만 대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2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컨센- 컨센서스가 예, 그래서 1.5만 대 정도 가이던스가 미스가 됐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테슬라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 잘했다라고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에서 과연 응원을 해주는 것과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번 인도량 미스는 그래 넘어가자. 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니네 왜 차값 중국에서 인하하고 미국에서 인하하고 한국에서 인하했는데 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올해 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인도량을 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고가 남았다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테슬라는요. 인도량이 계속적으로 부족했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차를 만들면 팔리니까.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낯선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할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됐지만은 테슬라를 보유한 사람들, 테슬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구매 의사를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구매 의사가 사실은 산업 평균 재구매 의사보다 좀 낮다. 이런 서베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우리가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가진 혁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미래 비전을 테슬라 차주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팬심들이 모였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테슬라 최근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도량 부분 자체는 40만 대를 넘어선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하루 만에 또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영향 그리고 테슬라가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오늘 인도량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계속 테슬라에서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테슬라 이퀄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네. 테슬라 주가 하락 요인 중에서는 머스크 노이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노이즈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밸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덜컹거리니 이것까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에 따라서 국내 연관된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테슬라 밸류체인은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아무래도 LNF 같은 기업들은 관련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뭐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조금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PNT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너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동사의 기대 요인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글로벌 SK 쪽과 이제 포드 쪽의 합작이죠. 그런데 이제 SK가 사실은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4분기에 관련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분기 말에 이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관련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SK는 이제 당연히 공장 하겠죠. 땅에 삽뜨고 예. 공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PNT의 전극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12월 초에 중국 쪽에 또 1,000억 이상의 장비 수주에 대한 공시를 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SK 넥실리스와 같은 주요 동벌업체들도 동사의 주요 전극 장비, 롤트롤 장비 쪽에 고객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단가적인 측면으로서의 소재 관련주들보다는 PNT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배터리 전체에 대해서 보다 선별적으로 장비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별 종목을 선택하신 겁니까? 배터리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그렇군요. 말씀드렸지만 예. 사실 LG엔솔이라는 대장주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배터리 업종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PNT도 사실 지금 당장 보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소재 업종군들의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 예. 갈수록 캐파가 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PNT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 뉴스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PNT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새해부터 녹록지 않은 시장 분위기였는데 좀 지혜롭게 이 이후에 올 회복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힌트들을 좀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